이 특수기억이라고 하는 수백 개의 이 특수기억들을 다 공부하고 다 알기는 힘들어요. 근데 이것들이 뭐냐니까 전부 다 도충격이란 얘기지. 도충을 한다는 거죠. 도충. 이걸 기본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그 사주를 풀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격들은 거의 다가 도충이 되는 도충격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런데 이게 눈으로 드러나지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까지 알고 있던 부분들이 많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비천농막격이라든지 정난착격을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비천농막격하고 정난착격은 거의 비슷한 형태인데 임자 자, 진, 신 이렇게 해가지고 자월에 임으로 태어나가지고 육아부 땡기면 이렇게 되시. 그래서 이제 이게 경자, 임진, 그리고 이제 무신으로 이렇게 했다 치자. 그러면 이게 비천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을 난다 이거지. 하늘을 나는 말을 끌고 온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가지고 신자진, 이게 뭐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결국은 이 자수 세 개가 도충을 한다는 얘기죠. 뭐를 도충해요? 말을 도충하죠. 오화를 도충한다는 얘기지. 오화를. 그러니까 비천농막격이라고 따로 있어요. 있긴 하지만은 이 모든 이거 끝들이 전부 다가 거의 다가 이게 오묘하게 어떤 거를 도충해낸다는 이런 얘기죠. 도충해낸다는 이게 이제 말을 도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병오의 사이에 오에 미 이렇게 이제 인 이렇게 이제 갖다 칩시다. 인 이래가지고 이걸 미 말고 그러면 술로 하든지. 자, 이거는 술을 끌고 온다는 말이 없어요. 없다 이거지. 고세에 어떤 부분도. 근데 얘는 되고 얘는 안 되는 게 그런 게 어딨어. 쥐를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오화를. 예를 들어서 이게 오가 들어가든지 간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얘는 끌고 오고 얘는 왜 못 끌고 오냐 이거지. 어차피 여름으로 향하면은 여름은 겨울로 돌려야 되고 겨울은 다시 여름으로 흘러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얘가 끌고 올 수 있다면은 얘를 못 끌고 올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거죠. 그래서 따로 이렇게 비천농막격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경신, 자, 진, 신 이렇게 되면은 얘는 이제 인호수를 끌고 오죠. 인호수. 이거 이제 정난착격이라는 얘기지. 이거는 정난착격. 정난차. 우물정자입니다 이게. 낑군다 이거죠. 차라는 게 손가락을 낑겨가지고 끌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반대되는 신자진에 반대되는 인호수를 끌고 오는 게 정난착격이고 인호수를 끌고 오는 게 정난착격이고 비천농마는 오화를 끌고 오는 거죠. 오화. 말. 그러면은 반대는 왜 존재하지 않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반대도 있다는 거죠. 밝혀진 게 특수격에서 밝혀진 게 내가 봤을 때는 한 20-30%? 그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7-80%는 아직도 찾아야 될 것이 엄청 많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제일 앞장에 있는 게 이게 뭐냐면은 도충에 대한 얘기입니다. 도충이
가장 논란이 되고 사주에서 가장 신비한 부분이고 설명조차 하기 힘든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거 아마 적은 게 아마 2015년이나 2014년에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내가 글을 적일 때는 굉장히 신비로운 거죠. 이걸 이렇게 적을 때는. 근데 지금은 다 알고 있어가지고 별로 신비한 부분이 아니에요. 하도 얘기를 많이 하고 설명을 다 해버려가지고. 옛날에 설명할 때 우와 그러잖아요. 이 설명 다시 하면 뭐라고? 얘기했잖아 뭐 이러잖아요. 이거 신비한 부분이 아니죠. 지 그때가 신비했던 거지. 사주에서 가장 신비한 설명조차. 지금 너무 설명 쉽게 하잖아요. 이때까지 많이 눈높이가 높아진 거지. 사주는 똑같은 사주라도 아주 많이 달라요. 똑같은 사주라도. 예를 들어서 이 사주를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10명, 전 세계적으로 뭐 300명, 400명, 500명 이래 되는데 이대로 사냐? 다 다르게 살지. 사주는 대입학이에요. 대입학. 대입을 해야 된다는 거지. 부모 거 대입하고 자기 거 살아온 삶 대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찾아내는 대입학이지. 병원에 갔는데 눈이 침침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당신 뭐 눈 수술해야 돼요. 뭐 어디 뭐 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간 수술해야 돼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검사를 해봐야지. 조직 검사하고 피 검사하고 뭐 혈 검사하고 뭐 이것저것 검사, 엑스레이 검사하고 뭐 다 해가지고 이제 어디에 도출이 돼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이 있고 이거는 괜찮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제 하늘에 구름이 많아도 물이 많아지면은 그 물이 많아지는 거죠. 하늘에 쭉 모이면 이제 번개가 치죠. 단지 구름이 많다고 뭐 매번 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이게 이 사주 가진 사람이 도충이 된다든지 비천농막객이 될 가능성은 잘 없어요. 자, 이 사주가 10명이 있다. 이 사주가 똑같은 사주가 10명이 있다. 뭐 비슷한 사주가 비천농막객이 되는 퍼센트지는 어느 정도 될까요? 10명에 한두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력 없는 사람이 무시하려고 하는 거지. 무시하면 안 되지. 한두 명은 사람 아니니? 한두 명이든 뭐 두세 명이든 2명 정도 보면 돼. 5명에 1명 정도. 뭐 10명에 1명? 한 15% 정도? 100명에 15명? 하지만 그 소수지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게. 그리고 사주는 당연히 제왕학이에요. 제왕학. 예를 들어서 이 사주를 비천농막객을 알아야 되는 게 비천농막객 안 되면은 얼마나 사주가 써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도 없고 화도 없고 토도 뭐 쓰잘데없는 토고 아무 써먹을 게 없잖아. 비천농막객이 되면은 서랑이라는 직업에 오릅니다. 서랑이 뭐냐 하면은 이제 대통령 보좌관이죠. 대통령 보좌관. 사주는 제왕학이라니까? 여기에 100명에 99명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100명에 1명을 보려고 하는 거라고. 사주학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지. 100명에 99명은 안 중요해. 사주학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고대 사주학에 있어서는 이 1명을 가지고 논하는 거거든. 줄 서긴 하는 거지. 줄 잘 서가지고 사박사박. 모르겠고. 하여튼 간에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왕학이다. 사주는. 그래서 이게 10명에 1명이라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즉 자수, 해수 등이 많아도 때로는 번개, 즉 불, 화가 이제 일어나고 때로는 일어나고 때로는 또 불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가늠하는 것은 정말 최고의 영역이 있는 사람도 쉬운 것은 아니다. 지금 쉽죠. 이때는 이제 초창기에 이제 설명하는 때라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이나 부모님의 역할, 성향 등등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게 이제 내가 얘기하는 대비학이라는 거죠. 대비학. 대비학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대비가 아니고 대입. 조여봐야지 안다는 얘기죠. 일단 도충이 되기 위해서는 자수가 2개보다는 3개 있는 것이 도충에 유리하고 4개 되면 도충보다는 좋은 격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걸로 본다. 자, 이 말은 이제 무슨 뜻이냐 하니까 하늘에 구름이 계속 모여들면은 당연히 도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제 뭐 임자 자 2개면은 오하를 도충할 수 있는데 자 3개면은 도충할 가능성이 훨씬 높죠. 얘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술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예? 인이다 이러면 2개 있으면 이 오하를 땡길 가능성은 한 30-40% 정도, 한 20-30%, 뭐 이렇게밖에 안 되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자수가 하나 더 있게 된다면은, 오하를 땡길 가능성은 70% 이상이 되죠. 70에서 85%. 이건 거의 땡긴다 봐야 돼요. 세 개가 쫙 이렇게 연달아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게 4개가 되면은 이거는 종격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종격. 뭐, 저번에 공부했잖아. 뭔 종격이 돼요? 일기격. 윤합격이 되는 거죠. 윤합격이 되는 거죠. 이건 오하를 땡기는 게 아닌 여기에 종을 하는, 수가 수에 종을 하는 윤합격이 이제 될 수 있는 뭐 그런 형태죠. 그래서 그거 설명입니다. 그래서 일단 도충이 되기 위해서는 자수가 2개보다는 3개 있는 것이 도충에 유리하고 4개가 되면 도충보다는 종격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 이거죠. 자수가 2-3개 같이 있어야 하고 축토 해수가 부잡하면 막 섞여 있게 되면은 성질이 다른 것이 섞이면은 도충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즉 순일하게 작용을 해야 된다. 즉 막 이어서 이제 막 합을 하는 뭐 예를 들어서 합이 아니고 뭐 이게 이제 축토가 이거 방합이긴 하지만 축토가 있고 또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오화 있으면은 얘는 도충을 안 하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도충이 절대 안 돼요. 사화가 있어도 도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형태입니다. 이게 합이 돼버리고 막 이렇게 되면 사, 오, 미,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도충에 이제 자미, 원진, 걸리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도충이, 이런 형태가 도충이 잘 안 걸리는 거고, 순일하게 딱 필요로 해가지고, 아마 진짜 죽을 것 같아, 오화를 땡겨야 돼. 이렇게 해야지만이 간절하니까 더 땡겨온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순일하게 작용해야지 도충이 된다. 이 얘기죠. 자, 이런 형태이긴 하지만은, 대운에서, 이렇게 되면은 도충을 땡길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요. 근데 대운에서 자수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도충을 하지. 도충을 땡기지. 3개가 모이니까. 근데 이제, 이게 대운에서 자는데 세운에 자까지 있으면은, 이건 뭐, 이때 못 땡기더라도 이때 무조건 땡기는 거죠. 도충이라는 거는 모이면 모일수록 물상적으로 쉽게 생각해야 돼요. 하늘에 구름이 모이면 모일수록 더 진해지면 더 진해질수록 먹구름이 세고 높으면 아래 위로 막 여구름 막 높으면 높을수록 번개칠 가능성은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진해지면은 더 강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반대로 갑으로 하지 말고 갑으로 해야겠다. 갑인 뭐 이래 됐다 치자. 얼마나 간절해. 이게 정격이 되면 이게 종격이 잘 안 일어나거든. 종격이 되면은 얘는 기면 종합격이 되죠. 최근에 공부해놓고 요걸 안 한다 했어요. 하지만 종합격이 되죠. 종합격. 기면 나를 버린다. 목을 버리고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종합격은 잘 안 만들어진다고 저번에 설명했죠. 왜요?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불이 다 타버려가지고 이 목이 타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물상적인 부분이 작용을 해요. 물상적인 부분이. 자, 그러면은 얘는 뭐가 필요해요? 살기 위해서는 자수가 필요하죠. 이게 도충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게 근데 이노 걸려 있으니까 도충하기 조금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얘는 그 비천농, 정난착격처럼 반대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인오 해가지고, 얘 중하니까 신자를 땡겨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땡겨오는 거를 도충이라 불러. 깍지낄차, 정난찾기라고 그러잖아. 우물정자지. 이거는 뭐라고 부르고, 난자로 영난착격이라고 불러야 되나? 화염할 때 불이 깍지를 껴가지고, 깍지 끼잖아. 얘들이 인오, 깍지 끼, 신자 깍지 끼잖아. 깍지 껴가지고 반대 거를 끌고 온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이게 술토라고 보자고. 술토. 그럼 인호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를 땡겨와요? 깍지 꼈으니까 신자 진까지 땡겨오는 거지. 이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고세에는 다루고 있는 게 없어요. 어떤 고세에도. 아까 설명했잖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 우리는 왜 수가 일어나면 나는데 화가 왜 안 일어나? 당연히 일어나지. 예전에는 이런 거를 많이 보기가 힘들었어요. 이건 화학 반응이니까. 하늘에서 구름이 막 몰려오는데 버방 하고 번개가 친 거야. 와, 수가 모이면은 화가 되는구나. 근데 화가 모이면은 수가 되는 거는 화학 반응인데 예전에는 많이 볼 수가 없는 현상이죠. 논리로는 설명될 수 있지만 많이 못 본 거지. 자, 수소자동차 봅시다. 수소자동차. 자, 수소는 H2. 이게 수소입니다. 수소를 가지고 밖에 그러니까 수소자동차는 수소가 들어가야 돼요. 수소가 들어가야 된다고. 대신에 공기로 가는 차는 맞아요. 왜냐면은 공기가 들어가면서 H2O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랑 핵융합을 시키는 거예요. 핵융합. 그러면 이제 폭발력으로 이렇게 쫙 나가게 되는 거죠. 핵융합에 힘을 얻는 거지. 이거는 화학 반응에 해당되니까 옛날에는 많이 못 봤지만 화학 공부한 사람들은 화에서 수가 나온다는 것을 엄청 많이 알 거예요. 왜냐면은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O2가 필요하잖아요. 산소 없이 불은 꺼져요. 질소, 불 났을 때 질소 같은 거 뿌리 뿌면은 꺼지버리잖아요. O2가 필요하거든. O2는, 이거는 이제 물을 만드는 기호에 해당이 되는, 그죠? 물이 안 겠다. 하여튼, H2O 물을 만든다 이거지. 수소 자동차는 뒤에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수소 자동차라도.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물이 나와요. 순수 물. 저거 기우제로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불 많이 피우면은 하늘에 올라와가지고 물 와요. 불 많이 나면은 비 와요. 하여튼 하늘로 많이 올라가니까. 이게 하여튼 이거는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이런 거 많아요. 화에서 수가 나오는 게 맞아요. 화에서 그래야지 서로 상호 작용이 이제 되는 거죠. 수가 낮아가지고 진짜 느낌으로는 분명히 맞는데. 그래서 이거는 수를 땡겨오는 게 100% 맞습니다. 100%. 수를 땡겨오는 게 100% 맞다. 얼마만큼? 정난착격이나 비천농막격만큼 많이 땡겨올 수가 있어요. 분명히. 불을 많이 피우게 되면은 H2O가 나와요. 어떻게 설명하지? 하여튼 불은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개의 불이 만나게 되면은 이제 물이 나오게 되는 형태예요. 이거는 제가 화학 공부해가지고 뒤에 설명드릴게요. 화학 공부를 해가지고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조건 있다 이거지. 이거는 옛날 사람들은 화학 공식이 없고 해가지고 이거를 눈으로 자연에 보여지는 현상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강과 한것뿐이라고 지나가는 얘기죠. 분명히 작용하죠. 반대가 작용하는 거는 반드시 반대가 작용합니다. 음이 있으니까 양이 있고 서로 상호 교조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얘는 신자진을 땡겨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 형태인데 고세는 없고 이런 사람이 엄청 잘 살아. 그러면은 땡겨온 거라고. 자, 이 사주 예를 들어서 그죠? 이래가지고 해가 왔다. 야는 먹고 살 것도 없잖아요. 이 도충 못하면 이건 뭐야? 종격이 되든지
종격이 되든지 도충을 하든지 아무것도 못하면 이거는 단명사주지. 자기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하니까 땡기는 거라고. 도충이 돼야 되는 거라고. 도충이 안 되면은 어떻게 살아요? 정신병원에서 일생을 보내든지 집에서 밖으로 안 나가죠. 왕따부터 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세상 욕망하고 비천녹막격, 정난착격 전부 다가 도충이다. 이 부분을 이해해야지만이 공부에 쉽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어떤 사주가 절대 안 풀린다. 이거 뭐지? 하는 거는 반대 기운이 끌고 오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면서 사주를 풀어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도충의 다른 형태가 특수격이다. 즉 비천녹막격, 정난착격, 아까 다 정해져 있죠. 이런 것이 다 도충의 다른 부분에 해당된다. 을사서기격, 임기용백격, 양신성상격. 양신성상격은 이런 경우죠. 임, 자, 자, 오,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아니고, 뭐, 이 도충에가 땡기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땡기려면 관계가 되노. 그러니까,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 얘 두 개는 오를 땡길 거고, 얘 두 개는 신을 땡길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나눠져가지고 작용하는 게 이제, 양신성상격. 이런 대다수의 특수격이 전부 다가 이거는 기격 중에 기격이죠. 아니 대통령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이 기격이지. 그러면 기격하고 뭐야. 뭐 깜방 많이 가 있긴 하죠. 사주가 안 좋았으니까. 안 좋은 것들이 도둑질, 나라 도둑질 하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대다수의 특수격이 다 도충격의 한 방향이고 그 원뿌리는 도충격이 되는 것이다. 다 도충격에서 나온 가지들이 이런 특수격을 이루게 되었다, 이루고 있다 이 말인 거죠. 거물들의 사주는 거의 다 이런 도충격이 작용을 합니다. 도충격은 한마디로 음덕이다. 자, 이게 굉장히 도충격, 즉 이 전체가 이게 도충격인데 자기장향격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빼고 그 다음에 이제 공역격도 빼고 자 요거 두 개는 빼야 됩니다. 요거 두 개 치임역격도 빼고 정난 이것도 빼고 하여튼 요런 거는 이제 도충격이라는 얘기죠. 자 이런 도충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내한테서 오는 거잖아요. 음덕이라고 그러죠. 음덕. 뭘 음덕이라 그래요? 양덕은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는 거고요. 음덕은 나를 보호하고 있는 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들이에요. 나를 보호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들. 그래서 이제 전생의 자기가 무한정 많은 어떤 사랑을 베풀고 또 그릇이 크고 이러면은 이번 생에 많은 보호를 받아요. 분명히 그만큼 많이 누렸기 때문에. 뭐 테레사 수녀 이런 분은 뭐 잘 태어났겠죠. 뭐 그러고 재벌인데도 이제 이렇게 긍휼하게 있는 분들 많이 도와주고 한 사람은 또 다음에 또 재벌로 태어나요. 근데 재벌 있는데 치마 잘 처먹고 잘 먹고 뭐 그 지랄하면은 자기가 핍박한 사람들을 일생 동안 그 수만 명에 수십만 명을 보호자해주는 일만 하다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 회장이라도 많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하면은 또 다음에 또 좋은 회장으로 또 태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생에 자신의 힘 같은 거라든지 그러고 이제 조상령 무시 못해요. 내일 아버지 길이 내일 가야 돼. 그 사람한테는 그죠. 혼백넉이 있어요. 혼백넉이 있어요. 내 블로그에 몇 번 적었는데 읽어보시죠. 그죠. 지금 여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많은 영혼들, 그 다음에 음덕, 그 다음에 공덕, 공력, 전생, 그리고 이제 조상령, 지방령, 뭐 엄청 많은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하는 것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도충이 없다고 해도 도충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도충격으로 나타나죠. 여기에 이제 공엽이나 흑자 같은 경우도 이제 끌고 오게 되는 거죠. 자, 중요한 말이 이제 또 나왔습니다. 자, 이거 전체를 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전체를 같이 봐야 된다고. 수소자동차. 자, 얼리 넘어가지만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도충은
잘 안 일어나요. 도충은 잘 안 일어나요. 그런데 허자는 거의 다 일어나요. 허자는 거의 다 일어난다고 보면 돼. 걸리는 것만 다 일어나요. 허자는. 자, 허자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경신, 해묘미. 자, 신묘. 그냥 이 일간이라고 봅시다. 일간.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사주가 신약하다 이거지. 이거지. 이거 좀 말자. 이걸 드시. 기묘고 이거 사로 사면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뭐 신금이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묘신 이렇게 돼 있긴 한데 극신약 사주인데 해가 왔어요. 해년이 오든지 대운이 오든지 해대운이 오면은 얘는 뭘 땡겨요? 미를 땡기. 해묘 미를 땡겨가지고 얘가 뿌리 역할을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사용하고 써먹을 수 있는 뭐 그런 형태가 되죠.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막 적어볼까? 그러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유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신유해가 술토를 땡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대운이 왔다 그러면 두 개가 도충해가지고 묘를 땡길 수도 있지만 신유해가지고 술토 땡길 수 있는 그런 거죠. 도충보다는 허자가 훨씬 많이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 허자에 대해 가지고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허자는 방합으로도 땡기고요. 육합은 아니고 그 삼합으로 많이 땡기게 됩니다. 삼합으로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땡기게 되죠. 경자 뭐 안분을 막 찍어보지. 유, 술, 해. 그러면은 대운 자체가 이게 이제 해봐지 말고 뭐 위로 이렇게 잠이운지 뭐 이렇게 이제 간다고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기유, 그 다음에 을미. 자, 이 사주에서 용신은 뭘까요? 화로 못 써. 화가 얘 지장간에 이렇게 들어있고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되고 있어서 수로 써야 돼요. 수용신에 해당되죠. 수용신. 이 사주는 수용신 그리고 수용신이고 수용신으로 가면은 목기신이 됩니다. 수용신, 목기신. 자, 뭐 여자로 봅시다. 그럼 거꾸로 올라가겠죠. 거꾸로 이제 그러면 이제 무, 신, 기가 되지. 정, 미 맞지? 거꾸로 올라가니까. 거꾸로 오니까 이제 병, 오, 을, 사, 갑, 진, 개, 묘, 뭐 이렇게 갑니다. 자, 이거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수용신이고 여기 이제 신자 합하니까 뭐가 땡겨와요? 진토가 땡겨오죠. 진토. 또 신유술 이거는 못 땡기죠. 신유술. 그러니까 이게 진토가 땡겨오죠. 오니까 신자 이거는 이제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수가 용신이니까 수용신 목희신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주 재주를 사용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재주 능력이 탁월하게 7대운을 봅시다. 가다가 17대운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때는 이 술토 자체가 얘를 잠이원진하고 있어가지고 죽이는데 다시 또 잠이원진을 하죠. 잠이원진을 해가지고 갑자기 여기서부터 욱 떨어져 버리는 형태가 되죠. 요 28대운에 보면은
얘는 이제 병화는 이제 불리하게 작용하고 술은 극화를 하니까 요 오화가 이제 오술 합해가지고 인목을 땡기죠. 인목은 이 자체로 재물적인 역할을 어느 정도 합니다. 대신에 이제 좀 예민하고 결과물도 있고 재물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남자면은 이제 여자가 들어오게 되고 뭐 여자면은 이제 남자가 이제 들어오는 형태로 되죠. 그래서 이제 오술 합하니까 이제 이게 남자가 와가지고 오술 합을 해가 하는데 인목을 땡겨오니까 재물적인 부분이 만들어지니까 이때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결혼 인연이라고 하는 거는 재물의 변화가 있을 때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결혼하면 재물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여자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여자로서 풀고 있는 거잖아요. 작용하게 되죠. 이렇게 보면은 사술 원진하고 굉장히 불리할 것 같지만은 얘가 사유 합해가지고 축토를 땡겨오게 됩니다. 축토가 이렇게 합해가지고 해를 또 땡겨올 수 있는 부분도 작용하고 이까지는 땡겨오기 힘들지만 그래도 축토는 얘랑은 반합으로는 육합 작용하고 하기 때문에 또 충미충하고 이걸 깨부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38세에 행운이 강하죠. 누구에 의해서? 사화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화가 남편이고 사유합을 해가지고 바람은 피네. 바람은 피지만 하여튼 어떤 뭔가 좀 유리하게 진행해가지고 좋은 계약권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풀어내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포지션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여자 사주로서는 어떤 사주가 어떻게 오지 않더라도 바람을 피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경쟁자잖아. 경쟁자가 앉아있는 형태잖아. 그리고 얘가 지장간이 병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바람을 피는 거죠. 싱금싱금 안으로 해가지고 이제 바람을 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43, 45 때 남편분이 바람을 좀 많이 피는 경우가 되는 거죠. 요거 갑진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이제 진자 합해가지고 뭐 진술충하고 진유합한데 요게 중심이 되죠. 진자 합해가지고 신금을 땡겨오게 되죠. 신금. 근데 신금은 얘랑 합을 해가지고 더 안 좋게 되는 거죠. 뭔가가 좋은 계약으로 혹은 자식이니까 자식이 뭔가 잘 풀려갔지만 결국은 막히게 되는 형태가 되죠. 초장은 풀렸지만 결국은 배신당하는 막히게 되는 형태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48, 58 대운 보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충을 해가지고 묘술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묘미 합해가 해수를 땡겨오니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죠. 또 요게 기신으로서 작용하니까 재물적인 부분이 굉장히 유리하고 자식 복이 있는데 이때 좀 실패하지만 이때 자식이 성공해가지고 본인한테 상당히 잘해주게 되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흑자가 8, 90% 이렇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공역은 10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흑자가 훨씬 많이 작용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흑자가 골고리 다 걸려. 흑자. 예를 들어서 연운도 여기다가 대입을 해야 되거든. 또 월운도 대입하고 뭐 일진까지는 대입하지 마세요. 일진은 막 머리 꼭 잡고 그거 완전 잘 맞지도 않아. 일진 보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생각을 해봐. 명식을 보고 대운을 보고 년을 보고 월을 보고 그 일까지 갖다 해가지고 다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월운까지만 정도만 이제 보면 되고 대체적으로 일진에 너무 막 사람들이 목숨을 거는데 일진 그렇게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만 봐도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이렇게 발생되게 이제 되는 거죠. 자, 이게 여자분인데 사주에 어때요? 사주에 이렇게 자유파, 자미, 원진, 기문간사 이런 식으로 이제 작용하게 되면은 격이 떨어져요. 왜? 성깔에 문제가 있거든요. 성격에 문제가 있다고. 이런 성격에. 이제 예를 들어서 사주를 풀다가 저기 별로 그렇게 성격이 그래 막 아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자식이 이상한 거야. 자식이 아치라고. 그리고 이 사주는 이 자수에다가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이 7세부터 해가지고 이 기술적으로 테크닉적으로 나가야 돼. 피아노를 하든지 뭐 성악을 하든지 뭐 노래를 하든지 이걸 사용하는 예민한 쪽에서 미술 같은 거를 하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쪽으로. 그래서 상당히 이게 능력을 발휘할 거라. 그러면 17대부터 운이 뚝 떨어지잖아. 그러면 이거를 이제 선생님을 하든지 좀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움직이는 쪽으로 지향을 해야 된다. 이때는 이제 기술 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 테크닉 쪽으로, 식신상관 쪽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렇게 적고 있죠.
도충은 잘 일어나지 않지만 흑자는 거의 대다수 이런 부분이 끌려온다. 그러니까 흑자가 훨씬 많이 작용하죠. 그래서 대운, 세운, 월운, 일진 전부 다 이 흑자에 작용을 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수용신인데 희한하게 왜 화운에서 뭐든지 잘 돼요? 다 흑자 때문에 땡겨오는 거라고. 흑자, 도충 이런 것 때문에 땡겨오는 거예요. 경우라도. 그래서 역학은 역자가 바뀔 얘기인 거죠. 항상 바뀌는 거죠. 많으면은 자 물레방아 붕떡하고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게 어떻게 떨어져요? 물이 많으면은 물을 버릴 때 힘이 작용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부분은 많아지면은 버리게 되고 버려지면은 채우게 돼 있다고. 그게 세상의 다양한 이치인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나는 너무 힘들다라고 할 때 끝지점에서 순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더울 때 겨울로 향해 가거든. 가장 추울 때 여름으로 향해 간다고. 많으면은 당연히 엎어져 가지고 소실될 것이고 적으면은 당연히 그것이 담기게 되는 거거든.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다가 다 엎어지고요. 너무 적게 가지려고 하진 않겠지. 마음을 항상 많이 비우고 그래 함으로 해가지고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죠. 항상 이거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또 자수가 많아진다고 죽는 게 아니고 도충을 해서 땡겨오고요. 또 흑자가 있어가지고 옆에 거를 또 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를 저도 참 잘 못하지만 정말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흑자라고 하는 거는 협력 관계에서 옆에 거를 끌고 온다 이거지. 흑자 잘 봐봐. 그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합을 해가지고 신을 땡겨 오는데 이건 안 좋은 놈이야. 좋든 안 좋든 하여튼 협력관계 해가지고 야 우리 놀러 갈래? 뭐 놀러 갔는데 누구 만났어? 야 어떻게 지내? 뭐 이렇게 지내고 니 뭐한테 꽃도 청소해? 아 이거 그거 말고 이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거잖아. 그래 이 협력관계라는 게 이게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방합보다는 흑자는 삼합이 더 강하게 작용해요. 방합은 가족적인 거고 삼합은 사회적인 관계에서 형성되는. 성질이 다른 놈들이 모였잖아. 사유축, 예? 신유술 같은 놈이 모인 거잖아. 성격이 다른 놈이 땡겨오는 게 더 세다 이거지. 유축합에가 불이 필요한데 사화를 땡겨왔어. 얼마나 좋아. 불이 귀신인데 불 땡겨오면 안 좋긴 하겠지. 물론 배신도 당하고 하긴 하지만은 활동을 해야지 뭔가가 만들어지지. 그래서 사주학을 배우는 거는 인간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인간학이지 인간학. 인간학. 인간학이죠. 인간학. 서로 이렇게 짝대기 짚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 의지하는 거예요. 인간. 그 문을 열고 이제 말을 해야 되는 거고. 인간학이로 사주학은. 그리고 이제 흑자도 위에 도충이랑 비슷해서 작용하는 글자에는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글자가 거기 있으면은 흑자 땡겨올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사화 있는데 사화를 왜 땡겨와? 유축 합했는데 사화가 있으면 땡겨올 필요가 없죠. 오화라도 있으면 잘 안 땡겨와. 없으면은 간절하게 땡기죠. 불이 없어 축을 갔다. 유축, 유가 축토가 딱 왔어. 축토인데 겨울인데 자, 이거를 그냥 통에 담가가지고 해야겠다. 통을 앞에 놔두고 언제 찌찌거리면서 물통 이거 통에다가 담가버려가지고 그럼 물 질질 흐르잖아. 성격이 급해가지고. 자, 뭐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지금 와 이래가지고 술토에 불을 이 사주는 화용신이죠. 여기에 있는 걸 써야 된다 이거지. 근데 축이 와서 흉 같잖아요.
죽였으니 해자 죽여가지고 얘는 이제 얼어 죽잖아. 얘는 얼어 죽잖아. 근데 유축해가지고 사활을 땡겨오니까 사람 관계에서 날 죽이러 오는 줄 알았지만 얘가 불을 끌다 주네. 이 나무를 태양이 떠가지고 이 나무를 이제 비추어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부 사람 관계 같은 거죠. 사람 관계. 그래서 사람 관계를 잘 해야지 인생 성공하죠. 인생을. 사람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만들어요. 공협. 내 사주 보면은 공협이 있어요. 공협이. 내 사주가 보면은, 경술련, 개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을유, 을미, 을유. 이제 종격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이거 어디서 공협이 일어날까요? 미하고 요 사이에 신. 그렇죠. 요 사이에 신이 있게 되는 거죠. 미, 신, 유해라잖아요. 그럼 얘도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신. 그리고 공협은 위에 똑같은 글자가 배치돼야 돼요. 공협의 특징이. 예를 들어서 병, 신, 병, 이거 보면서 병, 진사, 뭐가 되나가지고 오미, 병오 이렇게 돼야지 얘가 이제 미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 이건 좀 그렇다. 병을로 가볼까? 이게 병이 아니고 정으로 가볼까? 정으로 가면 정유, 그렇지, 이래 가야 돼. 정미 똑같네. 신이 있죠. 딴 거 해보자. 딴 거. 유 말고 뭐 해볼까? 정사, 진사, 묘. 이러면 이제 여기에 진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이 사이를 끌고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같이 움직여야 돼요. 같은 글자가 있어야 돼요. 같은 글자가 있어야지 밑에 당겨 오려고 하는 힘이 강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같은 글자가 있어야지만 당겨 온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월은 잘 안 당겨요. 월. 그러니까 월을 하고 일은 잘 안 당겨요. 공격은 시에서 많이 일어나요. 시에서. 그러니까 일하고 시 사이에서 많이 일어난다 이 얘기지. 공격은. 하지만 여수도 당길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이게 아니고 뭐 해다 이 똑같은 글자가 또 있다 시작 을 해다 이러면은 이 사이에는 술이 인구 수 있는 거죠. 술. 요게 이제 공협이 되는 거죠. 공협이 되는 거죠. 공협이. 요걸 이제 공협격이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끝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작용하지만 다 작용은 안 하고 일하고 시에 일어나는 게 더 많다 이 얘기죠. 왜? 절실해야지 통하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공협이 되는 거죠. 더 절실한 거 뭐 없나? 이건 뭐 종격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거 말고 한번 보자. 을 말고 개수로 한번 가볼까? 개수, 개, 축, 축, 술, 자. 자축이 돼버리잖아. 이건 방합이라 이건 중 말고 뭐였고 아씨 공격이 잘 안 일어나는구나 이게. 술토 신 에이 개 유 말고 개요 그 다음에 개사. 이러면 되겠다. 이러면은 이 사이에 뭐가 들어요?
진토가 들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뭐1 되면은 극시 약한데 뿌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진토가 여기 요걸 찾으려고 지금 그걸 찾으려고 생각해봤죠. 자, 얘는 완전히 뿌리가 없는 형태잖아요. 뿌리가 없는 형태니까 요게 요런 글자가 이제 움직인다 요것이 요런 게 있어가지고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봐야 되는 거지. 극신약입니다. 이제 며칠 전에 어젠가 아래가 이제 뭐 보니까 완전 뭐 무제 사주인데 관인상생으로 가는데 그 전화상담이라 가지고 그걸 찾아야 되는데 찾을 시간이 좀 없더라고요. 찾아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글자가 이제 있으면서 좀 사업도 크게 하고 뭐 또 상당히 크게 하고 또 지금 또 근무 뭐 공장을 몇 개를 사라 그러더라고요. 사라 그랬거든. 무제지만 관상생이 되면은 보통 이제 유업을 개선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유업 개선한 것도 아니고 맨손으로 시작해가 크게 이렇게 딱 하더라고. 그러니까 관상생되고 무식상 완전 무제야. 제가 하나도 없어.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이 그렇게 일으키는 경우는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요. 도충, 헛자, 공협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한다고. 그래서 끌고 와가지고 쓰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재수는 재물을 해가지고. 기묘년 연세 억수로 많은 분이에요. 기사월, 기사일, 기사시. 이거는 말도 나는데. 자, 이 사이에 이거는 진이 오고요. 얘는 도충을 해가 해를 땡기로 와요. 그래서 재물이 하나도 없지만 재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죠. 여자분이요? 청소년이요? 아, 맞다. 이때가 9999년이죠. 99년 태어났죠. 그럼 몇 살이고 그래? 18살이네. 따님이세요? 그러면, 친구 딸이에요? 사실 특이한데 아주? 네. 아주 특이한데. 그럼 진로를 지금 어디로 잡고 있어요? 뭐가 북적 삐뚤리는 게 진로를 어디로 잡고 있어요? 그런 건 잘 몰라요? 아니, 알아요. 본인은 무슨 뭐 약간 NGO, 뭐 사회복지 이런 데 하고 싶어요. 엄마는 잘 나가는 모든 걸 해지키고 싶어요. 엄마니까. 이게 특수사주예요. 네? 특수사주라고. 얘는 해수를 지는 생각하지 말고 지는 못 땡겨올 가능성이 커요. 뭐 땡겨온지 말든지. 해는 99% 땡겨요. 해를. 그러면 해가 해묘합을 해가지고 이 묘합을 해가지고 이게 관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토 땡겨오고. 그래서 이게 해수가 이제 어떤 결과물을 땡겨 얘랑 합하는 게 굉장히 이제 무서운 거죠. 이게 이제 관으로 작용하니까 뭐 NGO라든지 사회활동을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죠. 또 이 안에 이 용신이 뭘까요? 이거는 수용신이죠. 뭐 개똥 같은 소리. 수용신이죠. 땡겨옵니다. 얘가 용신이에요. 그리고 수용신이니까 뭐 신이에요? 금이신입니다. 금이신. 이 안에 이제 경금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경오 신미 임신 뭐 5대5이면 뭐 15, 20 이때부터 이제 발복하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이런 사주가 도충이 되면은 그릇이 굉장히 커요. 옛날에 카다피 보세요. 도충해가지고 이렇게 도충해가지고 30년 동안 해먹잖아. 도충은 상당히 격이 높은 거예요. 도충이라고 땡겨오게 되면은 진격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래가지고 고집이 세가지고 지 하고 싶은 거 할 거예요. 엄마가 뭐 간섭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안 돼. 그리고 또 이제 보면 화가 전부 다 엄마잖아. 네. 그러니까 엄마도 엄청나게 치맛바람 세다고 봐야 돼. 그 화가 숨을 바람을 일으킨 거니까. 저 화가. 그래서 공엽은 글자가 연결이 되어 갈 때 빈 글자를 들고 와서 이거를 또 중요하게
사용하는 것을 공협이라고 한다. 이것은 인연의 연대성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천간의 글자가 필요에 의해서 공협이 끌려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천간의 글자가 똑같은 글자가 나야 된다는 이 얘기죠. 연월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1과 시 사이에는 공협이 1등으로 일어나고 0과 1 사이에는 2등으로 일어난다. 즉 연월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내가 설명했죠. 이거는 지연 포기하자. 하지만 해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주는 도충격 사주다. 이름을 붙이자면 이 공부는 이제 따로 한 개씩 해야 하는데, 이 공부가 이제 최고수의 영역이다. 이때는 이게 최고수였겠죠. 지금은 그냥 별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또 다른 거를 또 많이 이제 연구해가지고 지금 많이 내놨죠. 뭐 인사신, 형살, 축술미 뭐 이런 거죠. 형살에서 어떻게 공간 사주의 최고수는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하수고,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탐험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 능력자다. 이때는 옛날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주에게는 생각도 잘할 수 없고 그냥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이 공부인데, 진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일반 사주랑 같아 보여도 이 음덕이 작용하는 도충, 허자, 공협에 있어서 대단한 능력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자, 이제 한 차트가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해야겠네, 이거. 선생님, 저기 그 공협이 일어나는 데서 네. 저게 절실해서 와야 되는데, 저게 그 가운데 자가 와갖고 무슨 충이 된다든가 형살이 된다든가 그러면은 네. 그래도 오는 건가요? 그게 절실하지 않은 거죠? 깨지죠. 깨집니다. 막 예를 들어서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죠. 이 사람은 또 이 사람 나름대로 절실함이 있을 거고. 자, 예를 들어서 그거 말고 이게 사화가 해수를 땡겨 와야 되는데 인이 온다든지 신이 온다. 신은 괜찮습니다. 신은 아까 괜찮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신이니까 물 품고, 인이 온다든지 인사형사를 해버리면 해수를 못 땡깁니다. 못 땡깁니다. 간섭 현상이 있게 되면. 또 뭐 간섭 현상이 있죠? 뭐 유금이 온다든지, 축토는 아무 상관없어요. 축토는 유금이 와서 축합하면은 못 땡겨오지만 사유해가지고 축토를 땡겨오게 되죠. 그러니까 수로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해수는 없지만은 얘는 시신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뭐 있을까요? 사술원진. 사술원진은 완전히 합을 하든지 충을 하지 않고 옆으로 돌기 때문에 얘는 해수를 땡겨올 수 있어요. 그래도 간섭 현상은 작용합니다. 아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간섭 현상이 작용하죠. 인, 묘, 진, 사가 올 때는 어떻게 돼요? 더 훨씬 좋죠. 왜? 도충을 더 심하게 더 땡겨올 수 있으니까. 오 지랄이죠. 사오 방압으로 묶여버리잖아요. 미는 뭐 어느 정도 괜찮아요. 신도 좀 묶긴 하지만은 괜찮고요. 아까 금방 설명했죠? 안 좋다고. 술도 간섭 현상이 있게 됩니다. 안 좋아요. 해야 좋지 뭐 그냥. 뭐 도충하기도 좋고 얘가 용신 자체니까. 뭐 당연히 괜찮죠. 뭐 괜찮죠. 인이라든지 뭐 이런 유금이라든지 이러면 이제 이때 사용을 못하게 되고 묶이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가장 위험한 거는 어느 글자가 올 때일까요? 오화. 이거 방압으로 얘가 오게 되면 묶여버리잖아요. 방압이 세게 간섭을 하는데, 그러면 해수를 못 되는 거잖아요. 숨 꽉 막히고 죽는 거죠. 오화 왔을 때가. 그러니까 2014년 뭐 이럴 때 있지. 2014년, 2015년 이럴 때 힘들게 되겠죠. 자, 시상정관격. 왜 시상정관격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좋은 거예요. 왜요? 그렇죠. 남편은 내 자랑이니까. 남자한테 관은 자기 통제 능력이고, 통제를 부르고 통제를 받을 수 있는 힘이고, 사람들이 많이 우러러봐줄 수 있고, 직장이고, 내 얼굴이고 한데, 여자는 더 붙죠. 그거 다 포함하면서 내 남자. 그러니까 시상정관격은 실제로
여자한테 더 유리한 형태라고 봐야 되죠. 시상정광, 시상평광은 관이라고 하는 거는 여자한테 있어서 관이라고 하는 거는 추출돼야지 좋습니다. 추출. 관은 여자한테 있어가. 남자한테 있어가지고 쟤는 뿌리로 기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지장각으로 들어가고 밑으로 들어가는 게 낫죠. 재물은 숨길수록 낫고 여자도 뭐 꼭 숨기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간에 노출되는 것보다는 낫죠. 노출되면은 바람나고 뭐 뺏어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무조건 우리는 다 시상 정광격이 좋다, 시상 평광격이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왜 좋을까에 대해 가지고 고민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 관은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요. 관이 뭘까? 관은 그냥 남자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해야지 사주 실력이 늘게 되겠죠. 재성이 꼭 재물일까? 이때부터 고민을 옛날에 적은 거지만 고민하면서 지금 많이 그 이유를 많이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 사주가 있다 치면은 여기 보면은 경신, 갑신, 경신, 임자. 자, 이거 쓰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 이게 도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도충이 되죠, 확실하게. 얘가 합의를 하더라도 얘 두 개가 도충을 하잖아요. 얘가 도충을 하지. 얘는 합의되더라도 얘가 도충을 하죠. 이거 써먹고 있는데 이게 당연히 도충이 해야죠. 자, 이 사주는 재물이 거의 없습니다. 간목은 금에 의해서 죽게 되죠. 이 전체가 공개가 됩니다. 자, 이게 남자 사주인데, 자, 남자 사주인데, 이게 도충이 안 되면은, 이 남자는 여자가 죽는다 이거야. 소실되는 거죠, 소실. 예? 이런 사주를 가진 남자랑 결혼하면은 절대 안 되죠. 왜냐면, 결혼하는 여자가 죽을 거니까. 그런데, 도충이 된다면 굉장히 귀한 거죠. 굉장히 귀한 거죠. 금이 대단히 강한데 수로 설기를 하니 이 사주는 재주가 있는 형태로 강한 금을 수로 설기한다. 재물이 사주에 없다고 이 사주가 재물이 없을까? 이 사주는 재주를 재물로 사용한다. 그래서 한 달에 수천만 원도 벌 수 있는 것이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벌어도 재물이 모이지 않는 것은 또 신기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쥐겁 돈을 가두면 되지. 이 사주가 번역이나 혹은 말하는 쪽으로 식상을 사용한다면, 그리고 그런 형태로 나가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대단히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그 능력이 돈이 되는 것이다. 이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공학적으로 재물을 가두는 사람을 만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가둘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본인은 들어오는 수천만의 돈을 다 쓰지만 상대방이 가두게 되어서 큰 재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여튼 이거는 예시를 든 것이고, 관은 어떤 것일까? 인성은 날 생각하는 것이고, 비견급제는 내 뿌리에 관한 것이고, 위에처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민을 자꾸 이런 고민 저런 고민을 해봐야지만이 사주에 어떤 실력자가 될 수 있다. 여기 중요한 거 하나 안 적었어요. 이거 금방 저분이 도충 안 된다고 했는데 나도 안 적었는데 이거 도충이 돼요. 상당한 재물로 사용하게 되는 거고, 굉장한 능력자. 사주를 깨끗하게 순일해야 돼. 자, 금이 이렇게 강한데 이 정도의 신묘로 능력을 사용하죠. 다시 또 이제 도충이 되니까 굉장한 능력자야. 지금도 돈 엄청 많이 잘 벌 거예요. 대신에 무슨 복이 없어요? 무관. 남자 복이 없어. 본인의 능력은 출중하지만 남자 복이 있다. 남자 복이. 이게 이제 빠진 거예요. 옛날에 이게 6, 7년 전에 적은 거예요. 이게. 오래됐어 이게. 6, 7년까지는 안 되고 이거 입고 나가지고 뒤에 이거 기억을 해가지고. 식상은 위에처럼 신강하면 설계하는 것이다. 그러죠? 이게 설계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딱 뛰어난 능력자가 있어요. 이거 얼마나 사주 깔끔하고 깨끗하게 쉽게 주는구만. 신월이면은 또 좀 더울 때에 해당되잖아. 8월 뭐 15일, 20일. 그 신자로 해가지고 쫙 풀어내가지고 인목 땡겨오니까 얼마나 깔끔하나. 이런 사주가 좀 많이 벌고 능력적이고 사람도 되게 괜찮아요. 굉장히 괜찮다. 단지 도충을 못하면은 남자 사주면은 저 간목은 죽는 거야. 간목. 지금 형태로 봐서는 도충이 되는 거예요.
식상은 과정이고 재성은 결과물이다. 이거 여기도 이말 옛날에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사주에 식상이 없이 재성만 있으면 결과물에만 집착을 한다. 이거 중요한 말이다. 이거 중요하다 하는 말이 지금도 써먹고 있는 거잖아.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향점이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사주뿐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 자기가 이 견고하게 견지해서 가는 지향점이 흔들리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 자신한테 솔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고 신뢰가 있어야지만 실력자가 되는 거라고. 그럼 관은 모든 것의 결정권이다. 재물이 있으면 사람은 권력으로 향한다. 이거 맨날 강의하는 내용이잖아. 결과물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도전하는 것이 관이다. 관은 통제이고 결정권이고 생사해탈권이고 따라야 할 명령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서로 그걸 하고 그걸 받는 거니까. 관은 다시 인성으로 향하니 도덕과 다시 공부와 생각으로 이렇게 다시 회전을 하는 것이다. 권력 아무리 강하면 막 좋으면 인간성이 안 되면 헛방이지. 그러니 다시 또 이제 인간성 회복으로 흘러가는 게 인성이라는 거지. 그럼 신은 끝인데 여기에 결과물을 넣어서 자신을 통제하는 힘 혹은 자신이 통제할 힘으로 그리고 이제 결정권이 주어지니 나무는 성장을 하고 마지막에 나무를 베어서 사용하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시상정관격이 왜 이 상당히 높은 격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본 거예요. 자, 나무가 있다. 나무가 있어가지고 나무를 막 키우는데 나무의 관은 뭐예요? 금이 도끼잖아, 도끼. 자, 목은 뭐가 극해요? 금이 극하잖아. 나무를 계속 키워가지고 시에 도끼가 딱 주어져. 도끼. 이게 이제 굉장한 것까지는 아닌데, 이런 사주가 최소한의 공무원을 해가지고 나무를 키워가지고 군수사주죠. 군수. 군이 한 4만 명, 5만 명쯤 되거든요. 5만 명. 그러니까 그 4, 5만 명의 수장이라는 얘기지. 그래 이 사주가 보면은 물 뿌리기 싫어. 자, 이 사주가 보면은 을묘 나무를 키운다 이거지. 기묘 또 키운다 이거지. 갑인 나무를 키웠는데 마지막에 병신이 이제 주어지는 거죠. 시상이라고 하는 거는 마지막에 자기한테 주어지는 결과물이다 이거지. 자, 연, 근, 묘, 화, 실로 표현하잖아요. 근, 뿌리, 묘, 성장해가 자라고, 화, 꽃을 피우고 열매가 맺고, 마지막 열매 맺는 게 시에 오는 정관격이다 이거지. 성장을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대표적으로 설명을 한 건데, 마지막에 관이 주어지는 거는 나에게 명령권을 쓸 수 있는 거를 주어지게 되니까 내가 군수를 하는 거지. 경찰청장 뭐 이런 거죠. 경찰서장 하잖아. 청장 말고 서장 이렇게 권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상 정관격은 내 인생에 있어가지고 마침표고 종점이고 권력이 주어진다. 이게 이제 시상 정관. 여자한테도 당연히 좋지. 이렇게 시상 정관격이 잘 맺혀져 있으면은 늦게 결혼하는 게 아니고 일찍 결혼해요. 시에 있긴 하지만은 일찍 결혼한다. 아주 일찍. 한 20, 서너 살, 뭐 5, 6세도 벌써 그때부터도 결혼할 수 있어요. 늦게 잡혀있지만 사주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으면, 쫙 만들어져 있으면은, 여자 같은 경우는 일찍 결혼해가지고 남자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혼자서 고민해가지고 이제 글을 찍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시상 정관격의 힘이다. 이 사주를 보라. 이 사주는 금이 용신이다. 그러니 당연히 시상 정관격이 되는데 나무가 성장을 하고 시의 결과 통제를 하는 부분이 오게 되니 사주는 상당한 권력의 힘. 여자라면 대단히 뛰어난 남자를 빨리 만든다 생각보다. 그리고 대운도 나무가 성장을 하고 말년에 도끼가 오니 이 남자는 말년에 군수나 부군수 정도 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게 된다. 안 읽어봤지만 그대로 똑같잖아. 나는 얘기하는 자체가.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주는 대운도 굉장히 중요해요. 대운이 쭉 성장해가지고 뒤에 금이 와야 돼. 금이. 뭐 어차피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도끼가 뒤에 오겠네. 자, 이 나무는 성장하고자 하는 나무기 때문에 이 사주가 남자라 치자. 남자라 치면은 대운 자체가 거꾸로 가죠. 무인, 그 다음에 이제 정축, 그 다음에 병자. 이 수가 오더라도 이 사주는 성장해요. 왜?
나무니까 성장하고 싶어 하거든. 그래서 이제 해, 술, 6, 그 다음에 7, 17, 27, 37, 47, 57 이때 빵 하고 이제 터뜨리는 거지. 51세에 군수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알짜배기 군수사주예요. 그러니까 행정직으로 시작해 9급으로 시작해서 혹은 7급이나 9급으로 시작해가지고 뿌리잖아. 나무가 토착을 해가지고 군수까지 가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제 대운도 나무가 이제 성장해가지고 금이 와가지고 이제 도끼로 작용하니까 군수 뭐 이렇게 부여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남자로 향하는 게 더 수로 오는 게 더 나아요. 화로 향하게 되면은 충돌하게 되니까 도끼랑 충돌하게 돼가지고 좀 떨어져. 여자 사주 같은 경우는 자식 때문에 좀 마음고생하겠지 중간에. 이것이 시상 정광격, 시상 편광격의 뜻이다. 얼마나 대단해요. 이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글을 적는 거니까. 그래서 글이 있으면 글로 외우지 말라. 이렇게 곰곰이 통찰력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온다. 그럼 그럼 시상 정제경, 시상 편제극 이런 것도 현대 사주에서는 대단한 힘을 가질 수 있다. 말년에 이제 뭔가 이렇게 형성돼가지고, 그러니까 물상적으로 자꾸 생각해가지고 곰곰이 고문하다 보면은 이 그릇이 되고 뭔가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죠. 이거 다 글자로만 외워놓으면은, 이런 거 다 글자로 외워놓으면은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써먹어요. 원리 생각하고, 이치 생각하고, 논리 생각하고 따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공부하기 훨씬 나은 거죠. 이 글자 배워보세요. 이거 뭐 사주 툭 튀나오면은, 하나도 적용 못한다? 나도 적용 안 하는데. 뭐가 을사성익격이고, 뭐가 을사인지, 배워가지고 못 써먹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해놓으면은, 물상적으로 공부해놓으면은, 이런 건 모르지만 적용이 돼 있어요. 나중에 보면 이게 이런 격이구나 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응? 이 수많은 적국 다 공부해가지고 언제 이걸 때리에 컸어 뭐 안 보이지도 않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치하고 논리에 대해 가지고 자꾸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면은 답을 찾을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앞에 있는 분도 왜 지치가 안 와. 그래서 식신상관에서 재성으로 혹은 식신상관이 없어도 사용하고 시상이란 말이 이제 나는 이런 쪽으로 이제 해석을 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시상의 상관, 평관 이런 것은 뭐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거는 과정인데 60 넘어가지고 다시 초등학교 들어가려고 하면 뭐 중학교 가려고 하면 별로 의미가 없잖아. 그때는 그때 맞는 걸 해야 되지. 어떤 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과정도 하고 외국 기업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이 나이가 64년생이니까 올해 54세죠. 54세인데 한의대를 다시 가려고 하더라고. 그 한의대 졸업하면 60세잖아. 내가 보니까 사주도 좋고 재물도 좋고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신약하더라고요. 한의사 사업 하지 말았어요. 왜냐면 자기 때 맞는 걸 해야지. 그래서 이제 자기가 기업을 운영할 수 있냐고 충분히 운영한다고 했거든. 물론 부침은 있겠지만. 그래서 자기 때에 맞는 걸 하는 게 맞아. 60대 나와가지고 뭔 한의사? 지금 미국에서 가져온 최첨단 기술 가지고 바이오 산업 같은 거 하면 되지. 물론 60도 하면 되죠. 뭐 80까지 하든지 하면 되는데 다시 공부해가지고 머리 또 바빠지고 사실 다시 공부해서 가가지고 또 교수 자기보다 더 어린 교수한테 욕기거리 웃으면서 그래서 이제 사주에서 결과물은 오직 두 개다. 결과물이 이제 재성, 그 다음에 이제 반, 이 두 개가 이제 결과물이니까 시상적 끝에 열매가 맺어지는 시에 올 때 사용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건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통찰로 곰곰이 생각해가지고 이제 해보는 거거든. 관이 제일 우선이고 시상. 쟤도 결과물이니까 열매에 해당된다. 금묘화실이니까 열매에 해당되니까 재성하고 관 이 두 개가 그 시에 올 때 이거 시상 정광격, 시상 뭐 정제격이라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된 거죠.